자, 이번 7월에 CDC 미국의 질병관리센터에서 보고가 나온 게 미국에서 항생제의 남용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얼정케어에서 항생제가 너무 많이 남용이 되고 있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보고 왜 얼정케어에서 항생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환자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한번 저의 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분들 감기가 걸리면 굉장히 항생제 좋아하시죠? 항생제라는 것은 굉장히 인류에게 도움이 된 약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한 약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생제가 너무 많이 남용이 되면서 그 항생제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항생제를 쓰다 보면 그 항생제의 혜택은 없게 되는 거죠. 필요가 없었으니까 혜택은 없으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 사이드 이펙트, 그 부작용들을 고스란히 환자가 떠맡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필요 없이 많이 쓰게 되면 항생제의 그 리지스턴스, 우리가 내성이 생기는 균들이 생기고 나중에 진짜로 그 항생제를 써야 되는 경우에 그 항생제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80년대에도 굉장히 큰 캠페인이 났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고쳐졌기는 하지만 오히려 미국에서는 요즘 들어서 더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의료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한 해만 해도 269 million, 그러니까 2억 6,900만 개의 항생제 처방이 미국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외래에서 병원 입원한 사람들 말고 외래에서. 그런데 이 중에 30%는 항생제가 필요 없었던 경우들이었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환자들을 외래에서도 치료를 하지만 큰 문제가 있어서 큰 병원에 입원을 하면 그 병원에서 콩팥이 망가져서 하면 제가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큰 병원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병원에서는 어떤 케이스를 많이 보냐면 외래나 어디에서 항생제를 먹기 시작해서 그 항생제 때문에 콩팥이 망가져서 급성 신부전이 오는 경우에 제가 컨설트를 받아서 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병원 안에서 항생제를 시작을 해서 입원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다분히 보기는 하는데요. 신장내과 전문이니까 다른 이유들 때문에도 환자를 많이 보기는 하지만 그런 항생제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내과 전문의들은 좀 더 여기에 센시티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약들이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니까 그때 이제 신장내과 전문의는 그런 케이스를 주로 보게 되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센시티브하고.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얼전케어에서 처방한 약들 중에서 항생제가 너무 많이 생겨서 문제다라고 짚어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자기 주치의나 항상 보는 의사, 항상 보는 내과 의사에 비하면 굉장히 월등히 많은 항생제의 처방이다, 필요 없는 처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가 됐는데요. 제가 보기는 이것은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전케어가 있으면 쉽게
의사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문제가 될 거라고 우리들이 예상했던 거거든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아주 심플하게 비즈니스나 모든 비즈니스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봐도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자, 제가 만약에 주치의다. 그럼 어떤 환자의 제가 주치의라서 항상 이분들을 뭐 한 달에 한 번을 보던 두 달에 한 번 보던 세 달에 한 번 계속 꾸준히 보고 왔던 환자가 어느 날 감기가 걸려서 나에게 찾아온다면 그 감기가 항생제가 필요 없다, 있다라는 것을 구분하기가 조금 더 편하고, 만약에 지금은 항생제가 필요 없는데 그게 심해지면 항생제가 필요가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항생제를 안 드리고, 만약에 안 좋아지면 뭐 3일이나 4일이나 있다 다시 오세요. 아니면 내일이라도 더 심해지면 오세요. 이렇게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환자가 항생제를 안 먹고 갔다가 다시 재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 얼전케어에서는 원타임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왔다가 끝나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 의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재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왔을 때 내가 다시 재진을 못할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늘은 항생제가 필요 없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더 나빠지면 나한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항생제를 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훨등히 높습니다. 같은 시츄에이션인데 만약에 주치의라면 이분을 내가 항생제를 이번에도 주고, 근데 이분이 감기가 뭐 1년에 4-5번이 걸린다, 3번이 걸린다. 그러면 이 3번마다 항생제를 주게 되면 분명히 내성이 생길 거니까, 그럼 이번에는 이분이 항생제가 필요 없는 감기니까 그냥 소염제나 다른 약으로 대처를 해서 드리고, 어떤 때는 이건 이번에는 심하니까 다른 때보다 이분이 굉장히 심하고 열도 높고 이거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박테리아 감염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보는 의사한테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안 올 거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내가 의사로서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모든 의사가 그냥 약을 안 줬다가 이 사람이 다시 안 왔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럼 나한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물론 그거 주치의처럼 생각을 했다면 의사도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주치의를 2-3일 있다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항생제가 필요한지 결정을 다시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줄 수는 있는데, 얼전케어 온 사람들은 주치의가 없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무조건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지금 당장 이것만 해결해 주면 된다 하는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얼전케어에서 일하시는 의사분이 꼭 나쁜 의사나 아니면 실력이 없는 의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로 보는 의사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 당장 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지켜볼 수 있는 경우를 만들려면 자신이 항상 찾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생제의 문제도 끼고 다른 문제도 끼니까 이번에 미국 질병예방센터에서 나온 이 자료가 있어서 기회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